작은 동네에 자리 잡은 음식점은 평소처럼 조용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곳은 특별히 화려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그 정겨운 분위기와 푸짐한 음식 덕분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었죠. 이곳의 사장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매일같이 신선한 재료를 손수 골라 요리했고 그 노고를 알아주는 손님들의 칭찬에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바쁜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 안은 따뜻한 국물 냄새와 손님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죠. 그런데 문득 문 쪽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음을 옮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금방 눈에 띄었죠. 그의 옷은 먼지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낡은 신발은 발등이 다 드러날 정도로 닳아 있었어요.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앉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지만 손님들 중 일부는 그를 곁눈질하며 수군거렸어요. 음식 냄새에 끌려온 듯한 그의 표정은 간절함과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여기 따뜻한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힘없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죠. 사장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는 이 노인이 단순히 동네의 불쌍한 노숙자라고 생각했어요. 여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게 냉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장은 노인의 외모와 태도를 보고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배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음식이 참 좋다던데 맛있어 보입니다. 노인이 나가고 나자 식당 안은 다시 원래의 분위기로 돌아왔지만 사장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찜찜함이 남았어요. 그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노인의 초라한 뒷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날 밤 사장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식당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죠. 이곳은 음식점이지 자선단체가 아니야.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노인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 후 같은 노인이 다시 식당 근처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창문 밖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고요하게 앉아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어요. 사장은 그를 보면서 불편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왜 하필 내 식당 앞에 있는 거지?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점심시간 동안 몇몇 손님들이 창밖에 노인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저 노인 또 왔네. 거지인가 봐. 그러게. 사장님도 참 골치 아프겠어요. 손님들의 반응에 사장은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결국 그는 노인을 향해 걸어갔어요. 여기 앉아 계시면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다른 데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의 말은 정중하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냉정했어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멀리 떠나겠습니다. 다만 떠나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만 먹고 갈 수 있을까요? 사장은 이번에도 그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여긴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떠났어요. 그 모습이 더 이상 사장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는 식당 창가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식당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시들해지고 음식 맛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늘었죠. 매출도 서서히 떨어졌어요. 사장은 마음속으로 불안함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 노인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노인이 떠난 이후 식당은 점점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들로 시작되었죠. 하루는 새로 주문한 야채가 평소보다 빨리 상했어요. 원래라면 일주일은 싱싱하게 유지되었을 야채가 사흘 만에 물러지고 썩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금방 상했지? 주방 직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사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나 그날 저녁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냉장고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거예요. 고장날 이유가 전혀 없는 새로 산 냉장고였지만 갑자기 전원이 나가더니 안에 있던 식재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사장은 화가 나서 수리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는 냉장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전기 공급이 잠깐 끊겼던 건 아닐까요? 기사는 추측했지만 식당의 다른 기계들은 멀쩡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은 아침 일찍부터 한 단골 손님이 찾아와 불만을 제기했어요. 사장님, 요즘 음식 맛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사장은 당황했어요. 그럴 리가요. 레시피도 그대로고 재료도 똑같이 쓰고 있는데요. 손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글쎄요. 뭔가 미묘하게 달라요. 예전에는 한 끼 먹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네요. 하지만 사장은 손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후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국물이 너무 싱거워요. 반찬이 좀 심심하네요. 고기가 질긴 것 같아요. 사장은 혼란스러웠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똑같은 재료와 방법으로 요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음식 맛에 대한 불만은 점점 더 늘어갔어요. 며칠 뒤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정오쯤 평소라면 손님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도 식당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꼭 오던 단골 손님들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사장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상하네. 요즘 가게 분위기가 왜 이런 걸까? 사장은 주방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나 직원들도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똑같이 요리하고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사장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마침내 그는 단골 손님 한 명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요즘 왜 가게에 잘 안 오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손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소문이요. 사장은 깜짝 놀랐어요. 소문이라니요? 무슨 소문이요? 손님은 말을 얼버무리며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며칠 전에 왔던 노인 기억하세요?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그제야 사장은 며칠 전에 노인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문득 자신이 했던 행동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노인 때문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우연이겠지. 사장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날 밤 사장은 혼자 식당에 남아 장부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 노인, 정말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나? 그런데 왜 자꾸 그분과 관련된 일들이 떠오르는 거지?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후회와 의문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다음 날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노인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더 이상 그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동네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 노인은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분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분을 잘 대접하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그분이 어딜 가든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괜히 쫓아낸 게 아닌지 걱정되네요. 사장은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그 노인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나? 내가 잘못한 걸까? 그는 점점 더 그 노인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노인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사장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노인을 다시 만나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죠. 하지만 노인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녔지만 노인은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동네의 시장과 공원, 노인이 앉아있던 벤치 근처까지 다 둘러보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죠. 그동안 식당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단골 손님들은 점점 더 발길을 끊었어요. 무엇보다도 사장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지? 그는 매일 밤 혼자 식당에서 장부를 뒤적이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점점 그를 짓눌렀어요. 어느 날 저녁 사장은 식당 직원 한 명이 퇴근하면서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걸 들었어요. 요즘 사장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저주 때문인가? 저주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꽂혔어요. 직원들이 나가고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그 말을 곱씹으며 사장은 혼란에 빠졌죠. 저주라니. 무슨 소리야. 그런 비합리적인 걸 내가 믿을 리 없잖아. 하지만 정말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본능적인 두려움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간의 일들을 되짚어보며 노인이 처음 나타났던 날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사장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노인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는 아침 일찍 동네 시장으로 향했어요. 평소 그와 친하게 지내던 생선 가게 주인에게 노인의 이야기를 꺼냈죠. 며칠 전에 식당에 왔던 허름한 차림의 노인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해서요. 생선 가게 주인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사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 그분이요. 그분에 대해 소문 많이 들었죠. 근데 잘 모르는 게 좋을 겁니다. 왜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그분은 이 동네에서 좀 특별한 분이에요. 과거엔 큰 사업가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작스레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지셨죠. 그 후로는 가끔 이렇게 나타나곤 하는데 그분과 마주친 사람들은 대부분 운명이 크게 바뀌었다고 해요. 사장은 귀를 기울였어요. 운명이 바뀌었다고요? 좋은 쪽으로요? 아니면 나쁜 쪽으로요? 생선 가게 주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건 본인의 태도에 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분을 존중하고 대접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들 해요. 하지만 반대로 그분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들 하죠. 사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행동이 머릿속을 스치며 강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는 그날 노인을 단호히 거절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분을 내쫓은 게 정말 잘못된 일이었나?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사장은 식당을 정리하면서 무언가 묘한 기운을 느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평소보다 더 음산하게 느껴졌고 식당 안의 전등이 순간적으로 깜빡거렸죠. 왜 이러지?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전등이 깜빡이는 사이 주방 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깜짝 놀라 달려가 보았어요. 주방의 조리대 위에 있던 커다란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장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분에게 너무 함부로 대했어. 잘못된 판단을 했어. 그는 혼잣말로 자책하며 노인을 찾아가 사과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사장은 다시 동네를 돌아다니며 노인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한 단골 손님이 그를 멈춰 세웠어요. 사장님,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세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단골 손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분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분과 마주쳤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이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러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큰 변화를 겪곤 하죠.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사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나는 기회를 놓친 걸까? 아니면 아직 늦지 않은 걸까?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인을 찾으려 했어요. 며칠간의 수색 끝에 사장은 한 공원에서 노인과 닮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는 달려가 노인을 불렀어요. 어르신, 잠시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뒤돌아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사장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왜 그리 급한가요? 노인이 물었어요.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어르신께 무례하게 행동한 걸 사과드리고 싶어요. 사장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과를 하러 온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순간 사장은 마치 커다란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인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노인은 말을 덧붙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당신의 일을 다시 시작하세요. 노인의 말은 사장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준비를 마쳤답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오래된 종소리처럼 사장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장이 그동안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했던 내면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죠. 식당으로 돌아온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가게 내부를 둘러봤어요. 텅 빈 자리들, 가끔씩 들리던 단골 손님들의 불만, 그리고 며칠 전 주방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는 듯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던 걸까? 그는 식당 중앙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게 행동했는지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성공은 고객과 직원들의 신뢰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는 점차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듯이 행동하고 있었죠. 노인을 만난 이후로 사장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는 우선 직원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직원들이 느끼던 불만과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이야기해줘요.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사실 요즘 가게 분위기가 많이 변했어요. 모두들 조금씩 지쳐가고 있죠. 손님들이 자꾸 불평을 하니 우리도 더 잘하려고 애쓰는데 점점 더 힘들어요.
다른 직원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예전보다 엄격해지셔서 가끔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꾸중을 듣는 느낌이에요. 사장은 이 말들을 들으며 머리가 띵했어요. 그는 그동안 가게 상황이 나빠질수록 더 예민해져 있었고, 그로 인해 직원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사과했어요. 내가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더 배려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놀랐어요. 사장은 그날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어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자주 건네고 손님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했죠. 그는 무엇보다도 음식을 만들 때 정성과 마음을 담으려 애썼어요. 사장은 또 하나의 변화를 시도했어요. 손님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게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었죠. 그는 한가한 시간에 손님 테이블에 직접 다가가 음식을 즐기고 있는지 물었어요. 오늘 음식은 어떠셨나요? 혹시 더 개선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어리둥절했지만 점차 사장의 진심 어린 태도를 느끼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요즘 반찬 종류가 조금 단조로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장님이 직접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건넸던 게 좋았는데 요즘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사장은 손님들의 조언을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그는 자신이 손님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그는 식당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어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는 괜찮으셨나요? 그의 이런 태도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가게의 분위기도 점차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식당은 서서히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사장의 변화를 느꼈고 직원들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죠. 하지만 사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노인에 대한 미안함과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노인을 잊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식당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사장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노인을 맞이했어요.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사장은 그에게 가장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는 음식을 내오며 말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의 제 행동을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 식사는 제 진심을 담은 사과의 표시입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천천히 맛보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겠군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당신은 배웠고 변화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노인의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교훈을 얻었는지 깨달았어요. 노인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장은 그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저희 식당에 오셨던 건가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은 기회일 뿐, 나머지는 당신의 몫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조용히 떠났어요. 사장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는 노인이 단순히 한 끼를 얻으러 온 손님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어요. 노인은 자신에게 삶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나타난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사장은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 식당은 나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손님들과 직원 모두의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노인과의 만남 이후 식당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사장의 태도였죠. 그는 더 이상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어요. 우리 함께 이 가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직원들도 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죠. 손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손님들의 작은 불만조차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음식은 어떠셨나요? 더 나아지려면 어떤 점을 고쳐야 할까요? 그는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물었고 그 질문에 손님들은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어요. 사장님, 요즘 식당이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한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다른 손님도 덧붙였죠. 사장님, 이런 변화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들을 들으며 사장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그는 자신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식당은 예전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았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죠. 손님들은 그곳을 단순히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따뜻함과 진심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와서 밥을 먹으면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은 그 말을 듣고 노인을 떠올렸어요. 그가 식당을 처음 찾았을 때 왜 그토록 간절한 눈빛을 보였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노인이 원했던 건 단순히 한 끼의 음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온기와 존중이었던 거예요. 사장은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 노인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어르신, 제게 이 소중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며 사장을 불렀어요. 사장님, 며칠 전에 뵀던 그 노인 말이에요. 저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사장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근처 공원에서 뵀어요. 아주 조용히 산책을 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다가가 인사를 드렸더니 식당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은 이제 보기 깃든 곳이니 자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노인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비록 다시 만날 수 없을지라도 노인이 자신의 삶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사장은 이제 매일매일이 감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 식당을 운영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삶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서 의미를 찾는 거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이후 식당은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소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사장은 항상 식당 문을 열며 노인이 다시 찾아올 그날을 기다렸어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어르신, 이번에는 꼭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가르침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사장의 삶 전체를 바꾸었고 그 변화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졌답니다. 노인이 떠난 뒤로도 그의 흔적은 마치 바람처럼 사장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날 그의 마지막 미소는 한 폭의 수채화처럼 희미하면서도 선명하게 사장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사장은 이제 음식을 만들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노인을 떠올렸어요. 칼끝에서 썰려나가는 야채의 결 속에서 국물이 끓어오르며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그는 노인의 말과 눈빛을 느꼈답니다. 마음을 담으세요.
그 말이 그의 손길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 같았어요. 식당은 더 이상 단순히 음식을 팔고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제 온기가 흐르는 강물이 되었고, 지친 이들이 그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었죠. 손님들이 남긴 웃음소리는 식당 벽에 걸린 무성한 나뭇잎 그림처럼 흔들렸고, 사장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시 한 구절을 읊조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란 이토록 신비롭고 따뜻한 것인가. 그리고 문득 노인이 다시 돌아올 날을 그려보았어요. 그의 초라한 겉모습이 아닌 그가 지닌 깊고 너른 마음을 알아볼 준비가 된 자신을 상상하며 말이죠. 그는 이제 매일이 감사와 희망의 나날임을 깨달았어요. 당신이 준 깨달음은 계절처럼 내 삶에 머물러 바람으로, 햇살로, 비로 남아 나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사장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오늘도 식당 문을 열었답니다.